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 예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멈춰 주시고요. 실습 하시는 코드, 화면에 보이는 코드, 보이시는 코드 타이핑 하셔서 결과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실습 끝나시면 이제 예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하겠습니다.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의 예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코드 설명드릴게요. 디시전 트리 예제이고요. 암 데이터 셋을 가지고 암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디시전 트리로 풀어보시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트리라고 하는 이제 저희 알고리즘, 트리 알고리즘 내에 트리라고 하는 패키지 내에 트리라는 패키지 내에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이제 의사결정나무 분류기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분류 알고리즘이 구현된 이제 구현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델 셀렉션 하셔가지고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해서 데이터 분할을 하기 위한 함수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은 이제 로드 브레스트 캔서 하셔가지고 암 데이터셋 불러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캔서 데이터는 이제 로드 브레스트 캔서라고 하는 데이터를 로드 하셔서 이제 캔서라고 이제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캔서 데이터는 이제 딕셔너리 형태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cancer.kids라고 하시면은 이제 각 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X값들입니다. X값들. 요 X값들은 이제 피처가 30개인 이제 numpy 어레이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타겟은 요건 Y값입니다. Y값. 그리고 이 Y값은 이제 0이냐 1이냐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0이면은 악성 종양, 즉 암입니다. 암이고 1이면은 이제 정상, 네, 양성 종양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 네임즈 해서 이 각각의 피처의 이름들, 죄송합니다. 타겟 네임이라고 들어 있고요. 이 타겟 네임은 이제 0이면 암이다. 이제 1이면은 정상이다. 이제 이렇게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스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피처의 각각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처는 이제 X값이죠. X값의 이제 컬럼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럼명. 그래서 한 30개 정도 되는데요. 30개의 컬럼에 대한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분할 해볼 텐데요. 데이터 분할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하셔서 저희의 X값은 cancer.data가 X값이죠. 그리고 Y값은 이제 cancer.target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캔서 데이터는 이 암과 정상 데이터가 한 2대3 정도 되기 때문에 stratify라고 하는 옵션을 주셔서 0과 1의 비율에 맞춰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그 다음번에 수행하셨을 때도 똑같은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데이터는 이제 4조각으로 x 언더바 트레인, x 언더바 테스트, 또 y 언더바 트레인, y 언더바 테스트 해서 이렇게 이제 4조각으로 분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할하셨으면은 이제 모델링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을 쓸 거니까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해주시고 또 랜덤 스테이트 값 0이라고 주시고 트리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습은 tree.fit 하셔가지고 x트레인, y트레인 넣어주시고 학습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리의 이제 복잡도를 제어하시는 이제 실습도 진행해 보셨는데요.
트리의 복잡도 제어 예제 소스 코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제 불러오시고 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하셔서 이제 데이터 분할하실 수 있도록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로드 브레스트 캔서 해서 이제 캔서 데이터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서라고 하셔서 로드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를 불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하셔서 이제 데이터 분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조각으로 분할하시는 거죠. 트레인, X 트레인, 이제 X 테스트, 또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이제 4조각으로 분할해 주시고요. 그리고 캔서.데이터 데이터 저희 X 값, 그다음에 캔서.타겟 저희 Y 값, 그리고 스트래티파이 해서 우리의 타겟 값이 비율이 5대5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기 위해서 넣어준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좋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하셔가지고 트리라고 하는 모델 이제 만드셔가지고 핏 하셔서 이제 학습 진행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는 트리.스코어 하셔가지고 트리가 주는 이제 애큐리시를 찍어 본 거죠. 그래서 우리 트레인 데이터를 넘겨주시고 우리의 트리 모델의 애큐리시 정확도죠. 정확도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트리.스코어 하셔가지고 또 테스트 데이터 넘겨주시고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애큐리시를 이제 찍어 보시면 이렇게 애큐리시를 이제 두 가지로 찍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리의 단점 중에 하나는 과적합이 쉽게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트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작성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맥스 뎁스 이퀄 얼마 하셔서 트리의 최대 깊이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리의 뎁스를 4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맥스 뎁스 4라고 지정해서 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제 오버피팅 문제, 이 오버피팅 문제를 해소를 했습니다. 오버피팅 문제, 오버피팅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해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리.핏 하셔가지고 학습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트리.핏 해서 이제 X 트레인 데이터 넣어주시고 학습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트리.스코어 하셔가지고 이제 X 트레인, Y 트레인 이렇게 찍어 보시고 또 마찬가지로 또 스코어 값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스코어 값 찍어 보시면 네, 그러면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해소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트리 시각화 예제 또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지금 현재 보이시는 코드 한번 주피터 노트북에 타이핑하셔서 사용해 보시고 또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제 실습 진행해 주십시오. 트리 시각화 예제 소스 코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리에 대한 시각화는 저희 사이킨런의 트리라고 패키지 밑에 익스포트 그래프 비즈라고 하는 임포트 하셔서 함수를 좀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 비즈라고 하는 이제 이 패키지는 그래프 형태의 자료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의 룰대로 이제 익스포트 하셔서 스크립트를 뽑아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익스포트 언더바 그래프 비즈 해주시고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이제 괄호 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모델을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웃 파일 해가지고 출력할 파일명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화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저희 데이터는 현재 y값이 0 아니면 1이라고 들어있는데요. 0이면은 이제 캔슬하고 그리고 1이면은 노멀이라고 표시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클래스 네임을 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 네임즈는 요거는 이제 x값이죠. 그쵸? x값에 대해서는 저희 cancer.picturenames 하게 되면은 저희 피처 이름들 30개 각각 이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impurity, false라고 해서 이제 불순도에 대한 부분 이제 각 노드마다 표현할 거냐 말 거냐를 지정을 하실 수 있겠고요. 저희는 표현 안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ield equal true라고 하시면은 색깔 표시입니다. 색깔.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이렇게 다 칠해져 있죠. 그쵸? 요 색깔 표시하는 것이 field라고 하는 이제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파란색들 보실 수 있는데 요 파란색들은 이 각 조건에 의해서 정상이 더 많은 노드들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빨간색들, 이 빨간색들은 암이 더 많은 데이터 셋들을 이렇게 빨간색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샘플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 샘플에 대한 값들은 현재 노드에서의 데이터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데이터 개수는 뭐 처음에 426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밸류에 대해서는 이제 정상과 암과 정상에 대한 값이 이제 밸류 값으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조건 월스트 레디우스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각각이 분기가 됩니다. 트루인 경우는 이제 왼쪽으로, 폴스인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고요. 각 조건에 의해서 트리를 타고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죠. 이거는 정상이다. 요거는 암이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 더 이상 없는 경우에 중간에 끝난 노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맨 아래에 있는 노드들을 리프라고 이제 불렀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리의 시각화에 대한 내용 알아보셨습니다. 트리 중요도에 대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화면 멈춰주시고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트리의 특성 중요도에 대한 실습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가 주는 특성에 대한 중요 정보들은 트리의 시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트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노드들, 이제 여러 노드들이 있을 텐데요. 이 노드들의 상단에 위치할수록 이 노드는 이제 중요한 노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노드이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중요도가 약간씩 감소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델명에 보시면 우리 모델명 점 하셔서 피처 임포턴시스 해서 얼마나 중요한 노드인지, 얼마나 중요한 특성인지 특성 중요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피처 임포턴스는 우리 피처가 총 30개가 있는데요. 이 피처가 이제 0인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중요도가 표현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된 값들은 저희의 그 트리 모델 중에서 노드에서 사용됐던 그 기준에 해당하는 특성들이 중요한 피처다라고 이렇게 뽑혀져 나온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특성 중요도에 대한 내용은 살펴보셨지만 이게 어떤 피처인지 또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또 매플로립으로 또 시각화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시각화에 대한 내용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코드를 주피터 노트북에 타이핑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동영상 화면 멈추시고 지금부터 이제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시각화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트리에 대한 특성 중요도를 찍어 보셨고, 이제 이 값을 이제 매플로립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넘파이 같이 쓸 거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이제 요런 그림, 요런 그래프를 같이 그려 보실 텐데요. 이 X축은 이제 피처 임포턴스 해서 특성에 대한 중요도를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Y축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 Y축으로는 피처 이름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피처가 얼마나 중요한 피처인지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이제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함수, 이제 플롯 피처 임포턴시스 캔서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이제 인자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캔서 데이터의 쉐입의 1번째 해당하는 값을 n_바 피처스라고 해서 저희 피처의 개수, 지금 몇 개냐면 이제 30개가 여기 들어가겠죠? 30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 H라고 해서 이 아래 보시는 요 그림이 호리젠털 바입니다. 막대 그래프인데 수평으로 긴 형태의 막대 그래프죠. 그래서 바 H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요 레인지 함수는 n_바 피처만큼의 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0부터 29까지 총 30개의 값을 갖게 되고요. 30개의 값은 이 Y축에 해당하는 칸칸칸에 해당하는 값들이 지금 보시는 이 레인지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점 피처 임포턴시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요 X축으로 들어갈 요 부분, 얼마나 피처가 중요한 피처이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라인에서 센터 가운데 정렬해라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lt.ytx는 이제 Y축 눈금입니다. 저희 Y축 눈금에 각각의 피처 이름들이 나열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값은 피처의 네임지의 A 레인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값이 0부터 들어갑니다. 0, 1, 2, 3, 4 해가지고 쭉 29까지 순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cancer.picturenames 해서 이 각각의 피처 이름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X 레이블, Y 레이블 해서 X축 피처 중요도, 또 Y축 피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각화에 대한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램 가격 예제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코드를 주피터 노트북에 타이핑하셔서 실습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영상 화면을 멈추시고 실습 진행해 주세요. 네, 그래서 코드를 쭉 보여드릴게요. 실습하신 램 가격 예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램 가격 예제는 같이 드린 이제 CSV 파일이 있는데요. 램 price.csv라는 파일이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제 x 값과 y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x 값은 데이트 날짜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1950년대부터 램 가격이 들어있습니다. 램 가격이 얼마 프라이스 가격으로 들어있고요. 쭉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제 2015년도까지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이제 요 값을 이용해서 이제 리그레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신 디시전 트리에 이제 리그레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y값, 이 연속된 y값의 값을 에스티메이트하는 추정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패키지들 이제 임포트를 했는데요. 판다스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매플로립 임포트 했습니다. 그리고 그 램 가격에 대해서 데이터를 CSV 파일을 읽어 오셔야 되니까 이제 리드 언더바 CSV 하셔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램프라이스.csv라는 파일을 이제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램프라이시스라고 이제 읽어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램프라이스.dates 즉, 요 x값에 해당하는 값을 x축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x축. 그 다음에 램프라이스, 그러니까 y값에 해당하는 값을 또 y축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램프라이스.price. 그래서 y축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year 그리고 price에 대해서 레이블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year와 price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x와 y의 값을 지금 로그 스케일로 보고 있는데요. 세미 로그 y에서 y축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로그 스케일로 변환을 했더니 이 x와 y의 관계가 선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이제 선형으로 모델링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실 수도 있고 또 방금 전에 보셨던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쓰셔서 회귀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패키지들 이렇게 임포트를 했는데요. scikit-learn의 트리 밑에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 임포트를 했고요.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리니어 모델 밑에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용할 numpy 임포트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트레인과 테스트를 구분하는데 랜덤 샘플링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점을 중심으로 큰 값과 작은 값으로 구분해서 데이터들을 나눠줍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이죠. 그래서 저희 램프라이스 중에서 램프라이스.date 값이 2000보다 작은 값은 트레인 데이터로 사용을 할 거고요. 또 2000보다 큰 값은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언더바 트레인 또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 언더바 트레인 그다음에 데이터 언더바 테스트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갖고 왔던 데이터 언더바 트레인 점 데이트 날짜에 대해서 가지고 오면 현재 2차원 매트릭스에서 데이터를 하나를 갖고 오면 하나의 열을 가지고 오면 랭크가 하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랭크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np.new axis를 포함해서 xtrain이라고 하는 저희 날짜 특성만 xtrain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 y값, 이 y값은 mp.log 하셔가지고 이제 로그 스케일로 우리 데이터 언더바 트레인에 해당하는 이제 프라이스 값은 y 언더바 트레인으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스케일로 변환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모델링. 이렇게 이제 모델링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링은 이제 두 가지로 트리 모델링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링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는 마찬가지로 핏해서 트레인 데이터 넣어주고 학습 진행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해서 핏해서 마찬가지로 트레인 데이터를 넣어주고 학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램 예측, 램 가격에 대한 예측, 그리고 시각화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각화하기 전에 이제 램 가격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전체 기간에 대한 예측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_al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전체 데이터의 데이트 값에 대해서 모두 다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랭크가 하나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p.newAxis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해서 x_all이 2차원 매트릭스가 되도록 변환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tree.predict 해서 이제 예측해 줬고요. 그래서 저희 x_all 해서 모든 x값에 대해서 트리 모델로 예측을 한 값이 PRED_tree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linear_reg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x_all 값에 predict 해서 예측 결과 마찬가지로 PRED_lr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온 데이터는 저희 앞에서 y값을 로그 변환을 하고 모델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환원시켜 줘야 됩니다.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익스포넨셜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exp, mp.exp 해서 예측한 값을 다시 원래 값으로 돌려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리니어 리그레션의 예측 결과도 익스포넨셜 다시 취해서 price underbar lr이라고 하는 원래 원데이터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세미로기, 다 세미로기를 쓰고 있고요. 세미로그 y를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인 데이터의 점 데이트니까 x값, 또 데이터 언더바 트레인 점 프라이스 해서 y값, 그리고 라벨도 이거는 트레인 데이터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의 데이트, 이거는 x값이죠. 또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의 프라이스 해서 요거는 y값입니다. 그래서 라벨은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다 이제 이렇게 달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트리 모델이 예측한 결과, 그래서 램프라이스.date 해서 x값, 그 다음에 프라이스 언더바 트리 해서 저희가 예측한 값을 로그 스케일을 다시 환원시킨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 프리딕션이다 이제 이렇게 라벨링을 해줬고요. 그리고 램프라이스.date 해서 요거는 이제 x값 지정을 해줬고, 프라이스 언더바 lr 해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의 결과를 프라이스 언더바 lr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결과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의 결과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전드에서 범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plt.show 해서 시각화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